네, 김치영입니다. 3분기 이제 실적들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력 설비 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 쪽이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도 있고 예상 외로 또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기업도 있거든요. 자세하게 저희가 골라내면서 투자 전략 세워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한타증권의 손현정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좀 비교를 해보면 잘 달리고 있던 전력 설비주가 하반기 들어서 조금 주춤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신규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조금 강세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업종 흐름을 좀 봐주십시오. 네. 일단 전력기기 업체들을 봤을 때는 이제 상승의 근거를 한다면 지금 두 가지를 좀 들 수가 있을 건데요. 네. 먼저 업황이 지속적으로 좋은지 그리고 실적들의 기업들이 숫자로 계속 좋게 나타나는지가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업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잘 갔던 그 테마 같은 경우에는 AI와 그리고 인프라 교체 수요가 확실히 강하게 부각됐기 때문에 이 전력기기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근데 어제 간밤에도 원전주들이 상당히 잘 갔던 것만큼 이제는 전력원의 수요까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원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이제는 이걸 전달하는 전력기기 업체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신재생이 됐든 전선이 아니면 원전이 됐든 이제 전력원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업황은 네. 단기적인 게 아니라 계속 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의 긍정적인 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두 번째 근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와야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상반기에는 상당한 호실적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게 이제 압도적인 금액과 그리고 성장률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은 저는 조금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네. 이유가 바로 이제 그로스적인 측면에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잘 나왔고 올해에도 잘 나왔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나오더라도 그로스 성장률이 안 나오게 되면 이거는 플랫하다고 봅니다. 물론 금액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업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선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장률로 입증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차별화된 전략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와닿는 것이 대표적으로 최근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던 LS 일렉트릭. 지금 북미 수출이 좀 부진하면서 실적이 부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평가를 보면은 내년에는 좀 괜찮지 않을 것인가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종목별로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단기적으로 먼저 첫 스타트를 끄는 LS일렉 같은 경우에 3분기 실적만 보고 보면 조금 부진합니다. 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2분기가 이제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2분기가 서프라이즈였기 때문에 LS일렉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계속 실적 발표를 할 기업들이 2분기보다는 QOQ로 조금 빠진다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살짝 실망을 하는 부분이 네. 있는 건데요. 근데 상대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여기도 외형, 매출액 탑매출로 보면은 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 게 증명하는 바가 뭐냐면 저도 컨퍼런스 콜을 들어봤지만 네. 미국 시장의 쇼티지 환경 그리고 미국의 수요 환경, 그러니까 미국의 업황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는 여전히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왜 LS일렉과 그리고 HD 현대일렉들이 지금 3분기 실적의 차이가 나냐면 초과 변압기로서 숫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 이제 내년에 숫자가 날 기업들 이게 차별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종목별로 조금 이런 실적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망을 함께 짚어보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 뭐 전력 설비 쪽에서는 대체적으로 다음 주 정도면 실적 발표가 많이 나는 거죠. 네, 좀 작은 기업들은 이제 11월 둘째 주에 많이 나고요. 또 이제 내일 모레 효성중공업이 실적을 발표하고 그리고 11월 1일에는 산일전기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적에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 사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잘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가 이미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걸 좀 비트하게 된다면 실적에서는 이제 좀 미국 법인이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또 짚어보면은 HD 현대일렉이나 LS일렉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상당히 잘 나왔고 그에 비해서 3분기가 좀 부진했던 건데요. 근데 효성중공업은 2분기가 안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가 잘 나오면서 이제는 좀 힘을 보여준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 오늘
오늘은 마침 또 락업 해제 날이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지면서 시작했다가 지금 좀 다시 또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산일전기는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QOQ로 보더라도 2분기보다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일진전기는 11월 둘째 주 그리고 뭐 제가 커버하고 있는 뭐 재룡전기나 아니면 뭐 제일일렉트릭 그런 것들은 다 이제 11월 13일, 14일 쪽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일단 미국의 대선입니다. 네. 대선과 관련돼서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상관없는 업종 이렇게 몇 개를 찍으면 그중에 이제 전력 설비가 들어가긴 하거든요. 그래도 대선 변수를 저희가 조금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되든 해리스 대통령 후보가 되든 전력망 정책에 대해서 펀더멘탈은 변화가 없고 오히려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간밤에 말씀드렸던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올랐던 거는 이 발전원이 계속 부각이 되는 건 정말 전력이 그만큼 부족하다라는 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해리스 대통령이 후보가 만약에 되게 된다면 이 전력원이 또 신재생으로 바뀌게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원을 전달시키는 전력기기의 수요는 계속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쇼티지라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미중 갈등도 오히려 또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또 최근 들려오는 뉴스로는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되게 된다면 대만과의 관계도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변압기는 대만과 중국, 우리나라랑 좀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오히려 미중 갈등의 수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환율이 만약에 3분기는 슬로우했지만 4분기에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수출주에는 좀 견조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로 좀 도움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내 소형주지만 제일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을 받았어요.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는 200억 이상의 뭐 소형주니까 연간 또 수주가 예상된다 이런 또 긍정적인 전망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혹시 커버를 하고 계신 종목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스몰캡을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제시한 기업은 뭐 일진전기 같은 네. 기업도 있고요. 제일일렉트릭은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제일일렉트릭은 이제 강전과 약전 산업으로 나눴을 때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압기보다는 밑에 단에 있는 분전반이라던가 이런 배선기기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이클적으로는 조금 뒷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일렉트릭을 좀 주목했던 이유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이튼과의 독점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이튼이 원래 했던 이 사업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내년에 스마트 브레이커라는 그러니까 IoT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 브레이커의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PCB 어세이를 공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면서 제일일렉트릭은 단일 모멘텀으로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커버하신 종목 중에 일진전기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일진전기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커버를 하기 시작한 거는 이 올해 실적보다도 내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기업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준비한 표도 있었는데 이제 일진전기는 비교를 하더라도 이제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내년에 영업이익이 60%까지 증가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성장률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일진전기는 내년이 더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증설에 있습니다. 그 증설이 일단 작년에 유상증자를 했고요. 그 자금으로 인해서 증설을 진행을 하고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부터 가동이 시작됩니다. 그럼 내년부터 매출이 조금씩 애드업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전선의 매출 비중이 한 80% 되고요. 변압기가 20%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변압기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투자 포인트를 잡는 거고요. 그 이유는 변압기의 OPM 영업이익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변압기는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초고압 케이블로 가면 물론 하이싱글까지 나올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압 전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상당히 낮은 이익률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장률이 저렇게 내년에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변압기의 외형이 더
더 커지고 변압기의 기여도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업이익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아웃퍼폼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별로 이렇게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겠고 그래도 업황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사이클은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일진전기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적으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35,000원 제시를 해주고 계시고요. 4분기에는 어떤 변수들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네,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이제 산일전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락업 해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일적인 이슈를 좀 짚고 넘어가면요. 오늘 3개월 물량이 일단 5.5%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시장에 큰 영향은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제 산일전기는 이미 공모가를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좀 차익 매물의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6개월 물량이 1월 말에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조금 더 차익 실현을 하는 물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분기 대체로 이제 전력기기 업체들은 3분기에 대비해서 외형이 커지고 오히려 마진은 좀 상쇄되는 그런 분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수출 기업이어도 이제 내수 비중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는 분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조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또 긍정적인 변수가 하나 생길 수 있는 건 원달러 환율이 3분기에는 슬로우한 모습이 있었지만 4분기에는 다시 만약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변압기 업체들의 대부분의 환효과는 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손현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